8.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8이라는 제목의 책이다. 저자는 꿈꾸는 다락방의 저자 이지성 씨이다. 스티브 잡스가 죽기 직전까지 매달린 그것은 무엇일까? 스티브 잡스는 죽기 직전까지 인공지능을 붙들고 있었다. 2003년 미국 국방부 산하기관인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은 스탠퍼드 국제연구소와 학습 및 추론 능력은 물론이고 인간과 대화까지 가능한 인공지능 연구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칼로 카그니션 어시스턴트 데트 런즈 앤드 오어거나이지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무려 300여 명의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5년 동안 진행되었는데 스탠퍼드 국제연구소는 2007년 이 프로젝트의 한 부분을 따로 떼서 스타트업으로 출범시켰다. 잡스는 2010년 4월에 무려 2조 2600억 원을 지불하고서 그 기업을 인수했다. 그러니까 잡스는 사망하기 1년 6개월 전에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을 인수했고 직접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지휘했고 그 프로젝트가 완수된 다음 날 호흡을 멈추었다.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까지 매달리면서까지 인공지능에 집착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은 2012년에 출현한 딥러닝 기술의 의미를 깨닫고 경악을 했다. 그리고 국가 시스템을 특히 교육을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바꾸기 시작했다. 인공지능은 가질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길러내는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인공지능 시대를 위해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은 로봇의 인간 대체 비율 세계 1위의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실례로 임직원이 50명에 불과했던 켄슈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월스트리트의 사관학교이자 심장이라 불리는 최대 금융투자 기업 골드만삭스의 눈에 들었는지 골드만삭스는 켄슈 테크놀로지에 전폭적인 투자를 했다. 그리고 얼마 뒤 켄슈 테크놀로지의 인공지능 켄슈가 골드만삭스 뉴욕에 입사했다. 켄슈는 600명의 트레이더가 한 달 가까이 처리해야 하는 일을 고작 3시간 20분 만에 끝냈다. 할 일이 없어진 598명의 트레이더는 해고되었다. 의사와 약사도 실수가 없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있고 변호사와 판사도 대체되고 있다. 또한 인간의 심리를 상담하는 심리상담사와 정신과 의사도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환자들이 인간 의사보다 더 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그럼 어느 직업들이 가장 먼저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될 것인가? 우리가 주로 사자 직업이라고 부르는 전문직이 제일 먼저 대체될 것으로 본다. 이런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8.1 디지털을 차단하라.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으려면 디지털을 차단하고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길러야 한다. 아이들의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길러주기 위해 이 특이기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은 실리콘밸리의 가정 문화이기도 하다. 8.2 나만의 평생 유치원을 설립하라. 구글의 공동 창업자 레리 페이지는 자신의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이 몬테소리 스쿨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빌 게이츠, 제프 베이조스, 리처드 브랜슨 등 많은 인물들이 자신의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이 몬테소리 유치원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혔다. 유치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의 학습 방식이 중요하다. 상상 창작 놀이 공유 생각의 반복이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키우는 활동이다. 8.3 노잉을 버려라. 비잉하고 두잉하라. 하버드 경영대학원도 최근 설립 100년 만에 처음으로 교육개혁을 단행했다. 핵심은 노잉 위주의 교육을 비잉 및 두잉 위주로 바꾸는 것이었다. 비잉은 자기 인식을 통해 조직 구성원과 고객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는 가치와 신념 등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두잉은 기존 기술의 혁신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사업을 창조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 100년 동안 추구했던 지식 교육을 공감 능력, 비잉과 창조적 상상력, 두잉,
기르는 교육으로 전환한 것이다. 당신이 닮고 싶은 천재를 한 명 정하라. 그리고 그의 초상화를 구해서 침실에 걸어두라. 매일 마음속으로 그와 대화하라. 그렇게 천재의 창조적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의 원천을 당신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 그러다 보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창조적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갖출 것이다. 8.4 생각의 전환. 디자인 싱킹하라. 스탠퍼드대 디스쿨의 핵심은 디자인 싱킹, 즉 생각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기존 사고를 인간 중심의 사고로 새롭게 디자인해서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의 모든 것에 혁신을 일으키는 것이다. 8.5 인간 고유의 능력을 일깨우는 무기. 철학하라.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자 빌 밀러가 존스 홉킨스 대 철학과에 7,500만 달러, 그러니까 약 875억 원을 기부했다. 그는 존스 홉킨스 대에서 철학 박사 과정을 받고 투자 세계에 입문하여 박사 과정 시절 체계적으로 배운 철학적 사고법을 투자에 적용해서 기록적인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그는 여전히 철학에 기초한 인간의 투자를 옹호한다고 말했다. 실리콘밸리의 기업가들은 철학을 자신의 사업과 이트 기술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철학은 인간 고유의 능력인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일깨우는 최고의 도구다. 그럼 이들이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인공지능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무기로서의 철학은 무엇일까?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거나 기존 문명의 혁신을 일으킨 위대한 철학자들의 생각 시스템 위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조하거나 기존 지식과 기술의 혁신을 일으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8.6 바라보다. 나누고. 융합하라. 예일대학교 의과대학에는 최고로 꼽히는 수업이 있다. 놀랍게도 의학 수업이 아니다. 미술 수업이다. 예일대 의대가 이런 수업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단순히 의학 지식과 기술만 습득한 학생은 환자를 기계처럼 대하는 의사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미술관 수업을 병행한 학생은 환자와 창의적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의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할수록 윤리-도덕적 판단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인공지능 기술 발달에 따른 윤리-도덕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공지능 산업을 크게 일으키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실리콘밸리에서 문학은 윤리, 도덕적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한 판단 능력을 기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윤리, 도덕적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없다. 이는 인간의 영역이다. 윤리, 도덕적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고 싶다면 철학, 특히 윤리, 도덕학과 문학의 융합을 추구하라. 8.7 문화인류학적 여행을 경험하라. 문화인류학적 여행이란 적게는 몇 개월, 많게는 몇 년 동안 현지에 거주하면서 현지인들의 삶에 깊게 녹아드는 여행을 말한다. 이런 여행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근본적으로 바뀐다. 2014년에 개교한 미네르바 스쿨은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으로 유명하다. 미네르바 스쿨이 학생들로 하여금 4년 동안 문화인류학적 여행을 하게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문화인류학적 여행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회들을 연결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 이 문화 연결 능력이 인공지능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인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크게 길러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대는 기계처럼 사는 인간의 시대가 아니라 인간답게 사는 인간의 시대다. 당신을 가장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여행. 그것은 문화인류학적 여행이다. 8.8 나에서 너로. 우리를 보라. 일본을 비롯해서 미국, 영국, 독일, 호주, 핀란드 같은 인공지능 선진국들은 도대체 왜 봉사를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교육의 핵심 중 하나로 삼았을까? 인류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받으면서 살고 있는 누군가들을 조건 없이 섬기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귀하고 숭고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밝히는 8가지의 방법을 알아보았다. 이 책의 뒤에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기사와 책의 인용문이 나온다.
인공지능과 내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일자리와 생활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책이다.